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방금 올린 영상에서 SR님이 리플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 질문이 좀 여러 가지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글로 답변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꼬여서 그냥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녹화를 한 편 해봅니다. 자, 우선 SR님의 리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가라앉게 하겠지만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침체가 앞당겨질 확률,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1번 질문. 두 번째로, 맨날 대세 상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경기가 한 군데도 좋은 데가 없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도 대세 상승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 답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냥 그 질병에 관련된, 그냥 그 순수히 질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태로 왔죠. 네,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통제불능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아주 그냥 정상적인 방법, 전공법, 백신 개발입니다. 그죠? 백신 개발해서 배포해서 그 질병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전공법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세월에, 그죠? 백신 개발이라는 게 뚝딱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신약 개발하시는 거 제약바이오 투자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 가능성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실험해야 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인간의 노력과 돈이 그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분야에 투입이 되면 금방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연단입니다. 최소 1년은 있어야, 최소 이거 전공법으로 운 좋게 백신 개발이 벌써 성공해서 한다고 해도 1년은 걸립니다. 그죠? 어, 이거는 이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늦어요. 어, 그렇다면 전공법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질병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뭘까요? 전공법은 아닙니다, 이건. 자, 이 두 번째 방법. 일본이 하는 짓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어쩌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일본에서 얼마 전에 나온 뉴스, 2시간 전에 나온 뉴스를 봅시다.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축소 의혹, 중증자만 검사.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정직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콧물만 나도, 열만 나도 가갖고 시료 채취해가지고 검사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증자만 검사한다.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질병을 컨트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죠. 야, 누가 걸렸을지 어떻게 하는데 중증자만 검사하냐? 욕먹을 짓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전공법은 아닌데요, 이게. 일본의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짓이죠. 일본이 올림픽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뭔 개소리 하냐고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주식도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악재라고 인식하면은 그때부터 주식이 빠지는 거고요. 악재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은 안 빠져요. 심지어 그 악재를, 야, 저거 알고 보니 호재였어 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주식이 오릅니다. 모든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식하느냐, 이 심리적인 부분에 달려 있는데, 자, 엄밀히 따져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자고요. 제가 누누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에 불과하다고, 좀 센 독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머리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나온 수치들을 보면요, 치사율이 1%, 2%대, 2%, 3%대, 2%, 3%대. 그것도 중국 그 우한 시내 거기 빼면은 치사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감이에요. 그냥 그 독감이야.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하지만은 좀 연세 많으시고, 그래서 연세 많으시거나 원래 본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프시던 분들이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리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건강한 사람들, 일반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건강하다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또 하나 퍼지는구나, 신종 감기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 이거 걸리면 죽을 거야, 이거 걸리면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서운 하얀 옷 입고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의사들이 평상시 해보세요 그러고 그냥 옷 안 입고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로 돌아가면 주식이나 경기는 금방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식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도로에 진짜 실제로 차 한 대도 없고 마트 갔더니 식당엔 사람이 없고 마트에만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장 보러 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면은 경기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예 문제로 인식을 안 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살짝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처음에는 철저하게 격리했다가 지금은 안 되니까 어때요? 코호트 격리 이런 식으로 격리 방법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금방 해소됩니다.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 생활 불편한 거 이거 오래 못 견뎌요. 솔직히 길어야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면은 길어야 한 달 아니면 한두 달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집안에 방구석에 갇혀 있는 걸 못 해요. 사람들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밖에 나와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거 죽겠네 그러다가도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면은 바이러스고 뭐고 난 모르겠다 하고 집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는 일이 생기면 답니다. 그때부터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부터는 사람들이 문제를 좀 이제 경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경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 질문 주신 내용을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확률이 어떻게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이슈 때문에 경제는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땐 붐이 일어날 겁니다. 붐이. 경제 과열로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게 작년 8월 기점으로 해서 2년 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들이 작년 8월쯤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경기는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좋아지려는 그 초창기에 딱 지금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경기가 주춤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중앙은행이 무서워서 여기서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적자 재정 정책 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살짝 수도꼭지를 조이려는 모션을 취하려는 때인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 확 틀어버렸죠. 물 틀었어요. 경기는 과열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경기는 과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지표들이 안 좋지만 이 지표들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타이밍에 경기 부양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는 과열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이슈와 이 경기 침체 앞당겨질 확률에 관한 답변을 드렸고, 자,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대세 상승이 일어나냐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물 경기는 늘 안 좋을 거예요. 2008년 이후부터 그랬죠. 2008년 양적 완화 이후부터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는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장을 보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는 물론 경기가 좋아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주식이 오를 수 있지만 그보다 돌아다니는 갈 곳 없는 돈들, 이거를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언론에서.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오르는 거예요. 예. 유동성의 힘으로 대세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대세 상승이라는 용어가 전 종목이 다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세 상승이라는 게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몇몇 대표 지수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오르게 되면 그걸 대세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스피 지수, 대표적인 그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죠. 코스피 지수, 미국 S&P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친구들이 유동성의 힘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책 보면 아시겠죠? 강남을 조져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강남 조져놓으니까 그 밑에 그게 돈들이 자꾸 수원으로 내려가고 과천으로 내려가고 안양으로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 할 투자처, 실물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실물로, 금융 경기에 있던 돈들이 실물로 들어가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물건도 사람들이 많이 사고 차도 많이 사고 옷도 많이 사고 했으면 좋겠는 게 그 이제 대통령과 그 중앙은행장들의 생각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실물 경기로 가는 게 아니고 돈은 금융 경기 내에서만 돌고 있다. 투기에서만 돈이 돌고 있다. 아파트 사고요. 아파트 살 거 없으니까 이제 주식 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세 상승, 돈의 힘으로 간다. 작년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 다시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시나리오 나왔죠. 금리 2020년 말까지 동결한다고 작년에 FOMC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당분간 발에 묶여있던 족쇄가 풀린 거죠. 이제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세 상승이 온다. 미국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파월 의장이 1년간 금리 동결이다 라는 얘기는 1년 동안 유동성 니네 마음대로 뛰어놀아라고 시간을 1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예, 아시겠죠?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겠죠?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주식이란 게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결정적으로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회사로 돈이 몰리겠죠. 실적이 있는 회사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FANG 걔네만 실적이 나서 걔네가 오르기 때문에 걔네가 지수를 끌고 올라간다. 주도주만 하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요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SR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영상으로 드려봤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